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각오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윤석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무소속으로 기호 9번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공약 얘기하기 전에요. 예. 후보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예. 또 워낙 또 정계 활동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계의 뜻을 품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계기보다요. 제가 목포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또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비료 공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었는데 정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인생살이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멀리 시집가 계시는 저희 누님에게 저 대학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만나신 분이 예. 이곳 국회의원 권노갑 의원이셨습니다. 그분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또 하고 또 정치를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권노갑 고문님께서 또 나중에 정치를 한번 해라 해서 도의원하고 예. 또 뭐 국회의원하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권오갑 의원이 제일 정치 인생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실까요? 그렇죠. 평야 우리가 이 호남이 김대중 정신이고 또 그분들은 그 정신을 아주 이어받아가지고 예. 빈틈없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예. 민주화와 또 호남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도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배움도 있었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자신만의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 예. 생각보다 23살에 제가 그렇게 입문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건 25년 만인데 제가 당 생활을 하거나 또 국회 생활을 하면서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대부분 좀 지켜졌다고 부끄럽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간사스럽지 않게 또 너무 굴욕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는 그런 정치 활동을 안 하려고 국회 활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에게 목포란 어떤 겁니까? 저는 바로 이 삼양입니다. 삼양면이었고요. 지금은 삼양읍인데 지금 옛날 그 목포 MBC 였었던 자리 1호동까지가 전부 삼양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주소는 무안군이었지만 이 삼양이 목포로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뭐 우리 집에서는 목포로 시장 오고 목포로 목욕 나오고 다 식구들이 또 목포에서 전부 우리 오형제가 목포에 학교를 다 다녔고 또 어떤 아버님이 목포교도소에 교도관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나 걸어서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목포라는 것이 저희 어머님 같은 곳이고 또 저의 어떤 청춘을 그런 꿈을 키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선거에 지금 출마하면서 일부에서는 무한 신안에서 있었던 당신이 왜 여기 왔냐 하는데 실제는 제가 여기가 정말 제 고향이 여기고 또 어머님은 유달동 출신이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어머니와 같은 곳이죠, 목포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목포의 이제 현안들 좀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남 의대 신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랜 그 목포의 수건입니다. 목포대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건 예. 그때그때 정부에서 잘못했고요. 예, 우리들의 모든 어떤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의 반발짝이라도 앞서 있던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지금 35년 동안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변질돼서 전남권, 4년 전에는 동북권
이게 실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었습니다. 목포대 병원이고. 근데 지금 잘못됐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전남도청에 오셔가지고 동북권, 서북권 예. 한번 서로 상의를 잘 해봐라. 그건 분열책이고 예. 이간질이고, 정말 우리는 또 어리석게도 그 고기 덩어리를 하나 놓고 동북권과 서북권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되지 않고,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저는 들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35년도 기다렸는데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덮어두라. 우리가 다음 당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목포대 의대가 필요한 것이지, 뭐 순천 의료원, 목포 의료원 공동으로 또 의대를 설립을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의대 설립은, 의과대학 설립은 어떠한 의료 복지 차원의, 국민의 기본적인 차원의 상급 병원의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들의 생명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목포의대 문제, 지금 굉장히 잘못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또 4년 동안 이곳을 이끌어왔던 현 국회의원도 책임이 막강합니다. 지금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동북권, 동남권 의대 설립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순천 가서 만세를 불러주고, 머리를 깎으려면 그때 깎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머리 깎고 의대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건 목포 시민들에게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이 의대 설립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윤석열 정부하고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도 거기에 혹 넘어가셨는데, 우리 동북권과 의료를 의대에 가르고 병원 갈라서, 그리고 의료원 수준으로 의대 종합병원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목포나 순천 의료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35년 기다린 우리의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정부가 던져놓은 이 덫에, 이간책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35년 기다렸기 때문에 3년을 더 기다려서 저 이윤석이가 반드시 승리를 해서 이 문제를 들고 제가 정부하고 싸워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목포와 신안 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목포 무한 신안은 예. 제 공약사항입니다. 목포 광역시대, 지금 목포와 신안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포 무한 신안이어야 됩니다. 지금 목포는 갇혀 있습니다. 육지로 치고 올라갈 수도 없고, 더구나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신안이 합쳐져서 목포가 수산 특별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류, 그리고 해상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목포가 또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까지 뚫고 나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통합 목포시에는 이제 메머드급 국제공항으로 탈바꿈시켜야 되고, 또 이런 뭐 목포역도 개조 뭐 피엔트나 칠하고 지붕 덮는 그런 수준이 아닌 대형 백화점 역사 등을 비롯해서 훗날 제가 다 이야기할 건데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예. 목포 무안 신안은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되고, 목포 무안 신안이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신안이 적극적이고 무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투표로 한다면 삼양, 남악, 일로, 청계, 몽탄 이쪽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무안 읍내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밥그릇이 커야 큰 밥을 얻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할 수 있고, 이도 저도 되지 않을 때는 제가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우리 목포 무안 신안을 통합을 해서 광역화 시대에, 그리고 육지로 뻗어 올라가는 전 세계 해양으로 나아가는 이런 목포 무안 신안 통합을 예.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두 가지 이슈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면 굉장히 그 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포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대벌산단이 있고,
현대 조선이 있고 또 그리고 대한조선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의외로 출근하는 그 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나 또 큰 도시의 대구나 또 서울 가면 외곽 도로가 있습니다. 그 외곽 도로를 목포도 만들어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제가 친환경 6회 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만들어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도 만끽하면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외곽 도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공약을 했고 예. 그리고 대불산단으로 가는 조선소로 가는 아침 영암 방조제 차량들 출퇴근이 너무 밀리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있었는데 남항에서 목포 사막도 쪽에서 영암 용당 쪽으로 다리를 놓는 그리고 호남의 목포의 나폴리라는 지금 동명동 사거리에서 선창을 거쳐서 유달산 자락으로 그리고 해양대학으로 이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위치에다가 아름다운 나폴리처럼 아기자기한 공원 시설이라든가 카페 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또 주택 시설들을 지어서 미래의 먹거리는 서산동, 원금동, 대반동, 동명동 이쪽에서 목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다른 후보와 견줘봤을 때 나만의 강점은 이렇다. 좀 어필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정치하는 무한시한 8년 동안 300명 국회의원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 증액을 이뤄낸 예산에는 인격이 없다. 진실되게 정부와 설득을 하고 되지 않았을 땐 투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의회 8년 하면서 단 한 번도 말 실수라든가 다른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중앙 정치 인맥들 또 그리고 당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장 중앙회 하면서도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저쪽 경상도 쪽 여당 의원들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는 데는 아주 필요한 일들이죠. 다양한 인맥을 저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리고 태어나서 제가 한 것이 이제까지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에서도 23살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정치 현장에 그러면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분들하고 그런 것이 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와 함께 지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야 제가 국회의원을 출마한다. 저에게 수없이 참 대세이기고 그래서 이제 잘할 수 있다. 목포가 100년 전에 사실 125년 전입니다. 3대항 6대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20대 항도 넘어선다고 그럽니다. 광양의 20분의 1도 항구가 되지 않습니다. 6대 도시가 지금 50대 도시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제까지 우리 지도자들 굉장히 정말 원망스럽고 저는 기왕에 왔으니까 꼭 당선이 돼서 정말 목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목포의 지난 세월들, 잃어버린 지난 4년의 세월, 그리고 다 망가져버린 목포의 명예와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이윤석은 이를 해낼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듣는다. 이윤석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